그의 부드러운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키스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한순간에 되살아났고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선영 씨, 소리 내면 안 돼요. 강기훈이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공존하고 있었고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옆방에 들리면 20년 우정이 끝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이와 20년 우정, 그 소중한 인연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옷이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마루에 닿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우리의 심장 소리에 묻혀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경이가 자고 있는 옆방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친구의 남편과 친구의 아내로서요. 금기된 관계, 되돌릴 수 없는 배신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도덕과 윤리, 죄책감이 멀리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48살에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나이에 저지른 가장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동네 카페. 저는 동네 친구 미경이를 만나기 위해 일찍 나왔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경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던 그녀가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발을 살짝 뻗고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다리 많이 아파? 아이고, 말도 마. 오늘 주말 세일이라고 손님들이 미친 듯이 몰려서 계산대 앞에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신 미경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아, 그래도 주말이잖아. 이제 쉴 수 있어. 선영아, 못 쉬어. 집에 가면 또 일이야. 빨래, 청소, 설거지 할 게 왜 이리 많니? 선영아, 근데 나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미경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미경아.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 근데 진짜 부끄러운 얘긴데. 미경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본인들 이야기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영아, 우리 남편 말이야. 너무 자주 원해서 내가 진짜 힘들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안해,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너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미경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자는 그런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잖아.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그렇고. 근데 우리 남편은 여전히 20대처럼, 아니,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얼마나 자주 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어. 주말에는 하루에 2번씩도 해.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의무감에 하는 거지. 전혀 즐겁지 않아.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집에 오면 또 그걸 해야 하니까. 미경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절하면 남편이 삐져. 왜 요즘 이렇게 차가워졌냐? 다른 집 여자들은 안 그런데, 이런 말 하면서.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아, 너는 어때?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0년 동안 각방을 쓰고 있다고.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48살이 뭘 원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라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미경아, 너가 너무 부러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미경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영아, 내가 부럽다고.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미경아, 나랑 바꿔 살래. 반은 농담,
하는 진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친구 앞에서조차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나 10년째 남편이랑 안 해. 뭐? 미경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경이가 황급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미경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아, 왜 남편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어? 모르겠어. 처음에는 공장 야간 근무 때문에 피곤하다고 안 했어. 그래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계속됐어. 말하고 나니 더 비참해졌습니다.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선영아, 힘들었겠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익숙해졌다는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말하고 나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완전 반대네. 우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각자의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미경이 남편 강기훈, 매일 아내를 원한다는 그 남자. 대체 어떤 사람일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강기훈을 동네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가며 본 적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잘생긴 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 맞다. 미경이가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아, 나 이번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잖아. 응, 축하해. 분양받았다며? 다음 주 토요일에 집들이 할 건데 너랑 진수 씨도 와. 같이 밥 먹고 술 한잔하자. 부부 모임 한 번도 안 했는데 다 같이 한번 보자.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경이 남편을 직접 보게 되는 거죠. 48살이 되어서도 매일 아내를 원한다는 열정적인 그 남자를 본다니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좋아, 갈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들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경이가 매일 힘들어한다는 그 남자, 매일 아내를 원한다는 열정적인 남자 강기훈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친구네 집들이인데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오후 2시 진수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집들이 선물로 준비한 과일 바구니와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들이 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진수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예의상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10년 동안 각방을 쓴 부부에게 남은 것은 이런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입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진수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일만 잘하고 밥만 잘 차려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쯤 가자 미경이네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깔끔한 외관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단지 안에는 작은 공원과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미경이네 동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가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선영아, 어서 와. 미경아, 집 너무 예쁘다. 진짜 부러워. 우리도 이사 가고 싶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쪽 거실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강기훈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갈 때 멀리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까이서 똑바로 마주보니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되어 보였고 탄탄한 체격의 넓은 어깨를 가진 그는 깔끔한 흰색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5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성숙한 남성의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깊고 강렬한 눈빛이었는데 진수의 무기력하고 피곤한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기훈입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첼로 소리처럼 울림이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이 제 앞으로 내밀어졌고 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온몸으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따뜻하고 강하며 크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진수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코끝으로 은은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나무 냄새와 풀 냄새가 섞인 듯한 향수 냄새로 상쾌하면서도 남자답고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향이었습니다. 그 향기가 제 머릿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선영입니다. 미경이랑 친구예요. 제 목소리가 떨린 걸까요? 강기훈은 잠깐 저를 깊이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경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친구시라고. 반갑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사였지만 뭔가 강렬한 인상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진수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뜨겁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미경이가 준비한 안주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고 우리가 가져온 와인도 함께 놓였습니다. 치킨과 피자도 시켜서 함께 먹으며 소주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기훈 씨, 부동산은 요즘 어때요? 장사 잘 되십니까? 진수가 물었습니다. 뭐 그럭저럭입니다. 손님 없으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많고요. 그래도 자영업이 좋죠. 저는 공장 다니는데 야근에 특근에 몸이 너무 힘들어요. 공장 일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 공장 다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미경아, 너는 마트 일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 요즘은 허리까지 아파서 파스 붙이고 다녀. 그래도 뭐 돈 벌어야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꾸만 강기훈을 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와인을 마시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말하는 모습도 웃는 모습도 잔을 드는 모습도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도 저를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술이 점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은지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들 취했으니까 그냥 자고 가요. 어차피 주말인데. 미경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이미 취해 있었습니다. 괜찮죠. 방이 2개 있어요. 안방은 미경이랑 선영 씨가 쓰시고 작은 방은 진수 씨가 쓰시면 돼요. 그럼 기훈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난 원래 거실이 더 편해요. 강기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각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경이와 저는 안방으로, 진수 작은 방으로, 강기훈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본 강기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낮은 목소리와 깊고 강렬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미경이는 매일 밤 저 남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부러운 걸까요? 질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다른 감정일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급식실 일 때문에 늘 일찍 자는 편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안 왔습니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강기훈 생각에 빠져 있고 싶었던 걸까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접등만 켜져 있어 은은한 조명이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미경이와 진수가 자는 소리가 들렸고 진수의 코 고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부엌에 갔더니 이미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강기훈이었습니다. 그도 잠을 못 자서 물을 마시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 있던 그가 저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2시, 조용한 부엌에 우리 둘만 남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선영 씨, 잠 못 주무세요? 목이 말라 잠깐 깼어요. 기훈 씨도 잠 안 오세요?
어색한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부엌의 은은한 조명 아래 저와 강기훈 단둘이 있었고 방에서는 미경이와 진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긴장되었습니다. 강기훈이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저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에 살짝 닿았고 그 순간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스치는 순간 또 그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느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생수병을 받아 식탁 위에 내려놓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강기훈이 재빨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접촉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고 그의 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나무와 풀 냄새 향수가 더 진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자다운 향기가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남자의 온기를 느껴본 게 얼마만일까요? 남편과 이혼한 후 10년, 그동안 누구와도 이런 순간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제 뺨을 스쳤고 그 온기가 얼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기훈은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더 단단하게 감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우리 둘만 존재하는 세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혹감이었다가 이내 무언가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 어떤 말도 이 순간을 방해할까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그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누군가 듣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의 숨결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경이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남편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몸은 이미 다른 명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원하는지 거부할 것인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부하지 않자 점점 깊어졌습니다.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갈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셔츠를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제 손가락은 그의 셔츠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고 제 손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10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을 되살려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키스였습니다.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 키스 속에는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외로웠던 걸까요? 미경이가 거부해서 상처받았던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키스의 열기에 녹아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입술, 그의 향기, 그의 온기만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걱정과 죄책감이 잠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현실의 소리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미경이가 뒤척이는 소리, 화장실 가려는 듯한 기척,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폭탄처럼 우리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열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현실의 무게가 다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기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얼얼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꿈이라기에는 너무 선명했고 현실이라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경이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들어가 볼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방금 전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입술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그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간절했던 그 키스를 생각하니 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친구 남편과 키스를 했습니다. 미경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말이죠.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로서의 감정,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느낌, 뜨겁게 키스하는 느낌이 모두 너무나 그리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깨어났고 그것을 다시 억누르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강기훈의 입술, 그의 향기, 따뜻한 체온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지금 거실에서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를 다시 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경이는 제 소중한 친구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고 입술에 남은 그의 감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조금씩 밝혀갔지만 제 마음속 혼란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전 7시쯤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거실에서 강기훈과 마주쳤습니다. 그도 막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먼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강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키스했던 바로 그 부엌에서 말이죠. 어젯밤 정말 죄송합니다. 강기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영 씨에게 너무 큰 신뢰를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훈 씨 저도 원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강기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은 잠이 안 왔어요. 선영 씨 때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처음 제대로 봤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요.
부엌에 나왔을 때 선영 씨가 거기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경이와 진수가 나왔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어. 커피 냄새 좋다. 미경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할 때 악수하는 순간 강기훈이 제 손을 살짝 쥐어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수는 줄곧 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진수에게 다가가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여자가 뭘 그렇게 밝혀. 48살이나 먹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강기훈의 뜨거운 키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원했습니다. 그는 저를 여자로 대해줬습니다. 일주일 후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선영 씨, 안녕하세요. 강기훈입니다. 그날 일 혹시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안부를 여쭙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후 며칠 동안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이 안 오자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강기훈의 키스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입술, 나무와 풀 냄새가 나는 향수, 강하게 감싸 안던 팔.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부동산 사무실이 한가했어요. 손님 한 명도 안 와서 하루 종일 선영 씨 생각만 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더 이상 연락 안 드릴게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선영 씨가 자꾸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자에 답장을 하는 순간 저는 선을 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훈 씨가 매일 생각났어요.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렇게 우리의 문자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안부였습니다. 오늘 급식실은 어땠어요? 부동산 일은 바쁘셨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문자는 점점 더 자주 더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그의 문자였습니다. 진수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각방을 쓴 우리 부부. 진수는 제가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진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진수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 강기훈 생각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보는 진수의 얼굴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해볼까? 다 늙어서 왜 이리 끈적거려? 저리 좀 떨어져 있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 내일 야근인데 피곤해. 나이 값 좀 해. 당신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아. 왜 당신만 이상하게 구는 거야? 또 거절당했습니다. 아니, 거절이 아니라 모욕당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는 남편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강기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훈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1분도 안 되어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선영 씨.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걱정하는 목소리에 눈물이 더 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저도 매일 선영 씨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선영 씨 생각만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진수에게는 받지 못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영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강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커피 한 잔 해요. 정말 얼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와 전화로만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요.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네, 내일 오후 3시에 봐요. 급식실 일 끝나면 바로 갈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심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급식실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에 들렀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 남편을 몰래 만나러 가다니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습니다. 동네에서 꽤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카페에 들어서니 강기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영 씨,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기훈 씨를 만나고 싶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선영 씨가 계속 생각났어요. 새벽 부엌에서의 키스 잊을 수가 없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기훈 씨를 매일 생각해요. 10년 만에 느껴본 키스였어요. 강기훈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섞였습니다. 진수 씨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선영 씨 같은 분을 왜 혼자 두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제도 다가가 봤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끈적거리지 말라고, 나이 갚아라고요. 말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강기훈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진수 씨가 이상한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더 났습니다. 진수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미경이가 안 받아줘서 힘들어요. 강기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트 일이 힘든 건 이해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감정도 있잖아요. 매번 거절당하면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외로워요. 미경이가 그렇게 거절해요. 네, 요즘은 거의 매번요. 왜 이렇게 자주 원하냐고. 자기는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없어졌다고. 저는 아직 50살이고 팔팔한데 이런 감정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에요, 기훈 씨.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기훈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강기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선영 씨,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오늘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기 싫어요. 더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대답에 강기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수는 오늘 야간 근무해요. 새벽에 들어와요. 미경이도 오늘 마트 늦게까지 일해요. 주말 준비로 재고 정리한다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말없이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미경이는 제 친구예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소중한 친구. 하지만 10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서는 순간 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강기훈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기훈 씨는요? 저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떨리네요. 그가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였습니다. 그의 팔 안에 있으니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과 따뜻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진수에게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뜨거움이었습니다. 25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낯선 남자의 품에서 피어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통제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10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10년 동안의 외로움, 여자로서 잊혀진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도요. 거절당할 때마다 너무 외로웠어요. 그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경이와의 관계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이 만나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요? 그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다정했고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새벽 부엌에서의 키스보다 더 깊고 더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고 오직 서로를 향한 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10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났고 너무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배신감도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한 여자로서의 행복만이 중요했습니다. 관계 후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노란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고 그 순간의 평화로움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우리만의 작은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놀라울 만큼 우리는 잘 맞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퍼즐 조각을 맞춘 듯 했습니다. 서로의 호흡, 움직임, 감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진수와는 결혼 2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조화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욕구만 채우고 제 감정은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여자로 느껴지는 기분이에요. 진수는 절대 이렇게 저를 대해주지 않았어요. 말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얼마나 매력적인 여성인지 모르는 진수 씨는 정말 바보예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심장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강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요일 오후는 항상 괜찮아요. 급식실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선은 넘었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부동산은 평일 오후가 한가해요.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기다릴게요. 위험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감,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지만 그 위험마저도 우리의 관계에 짜릿함을 더했습니다. 금지된 사랑, 비밀스러운 만남, 그 모든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감과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목요일 오후. 진수가 야간 근무하는 날이면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장소는 주로 모텔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떨어진 곳으로. 때로는 강기훈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뒷방에서.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했습니다. 기훈 씨와 있으면 제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선영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순간이에요. 급식실에서 일할 때도 오후에 기훈 씨 만날 생각에 힘이 나요. 저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선영 씨 오기만 기다려요. 우리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강기훈이 선물을 줬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소박한 목걸이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선영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보자마자 선영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저도 그에게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기훈 씨, 제 생각날 때마다 이 시계 보세요. 매일 차고 다닐게요. 제 모습도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게 되었습니다. 화장에 신경 쓰고 옷차림도 예뻐졌습니다. 급식실 동료들도 눈치챘습니다. 선영 씨,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진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2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전화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부부 동반으로 4명이서 여행 갈까? 1박 2일로 어때?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강원도 펜션으로 놀러 가자. 토요일이랑 일요일. 나 마트 휴무고 날씨도 좋을 것 같아서 4명이서 가면 재밌을 것 같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 좋지. 전화를 끊고 강기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일 났어요. 미경이가 4명이서 1박 2일 여행 가자고 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위험한데 어떡하죠? 거절하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대신 가서 조심해야겠어요. 네, 하지만 1박 2일 내내 기훈 씨 옆에 있는데 손도 못 잡다니 슬프네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4명이 함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강기훈이 운전했고 조수석에 미경이, 뒷좌석에 저와 진수가 앉았습니다. 룸미러로 강기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율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차 안에서 계속 졸았습니다. 야간 근무 후라 피곤했던 거죠. 오후 1시쯤 강원도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2층 펜션이었습니다. 주변에 숲과 작은 계곡이 있었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여기 완전 좋다. 미경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 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층에 방이 2개여서 미경이와 진수가 각각 사용하고 2층 작은 방은 저 거실 소파는 강기훈, 기훈이는 또 거실에서 자. 미경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난 원래 거실이 편해. 소파가 침대보다 좋아. 저와 강기훈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펜션 앞마당에서 바비큐를 했습니다. 삼겹살과 소시지를 구우며 와인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제법 선선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강기훈의 발이 제 발을 살짝 스쳤는데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선영아, 왜 얼굴 빨개졌네? 술 많이 마셨어?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아, 응, 술이 좀 취한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쯤 진수와 미경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저와 강기훈만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은은한 무드등만 켰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선영 씨,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옆에 있는데 손도 못 잡고요. 저도요. 기훈 씨 옆에 계속 있는데 안을 수가 없다니 아쉬웠어요. 강기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았고 키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기훈 씨 위험해요. 미경이랑 진수가 보면 안 돼요. 괜찮아요. 2층으로 갈까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이 삐걱거릴까봐 발끝으로만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그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고리를 돌릴 때조차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소리 내면 안 돼요. 강기훈이 속삭였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격렬하게. 이미 여러 번 이런 만남을 가졌지만 매번 처음처럼 떨렸고 간절했습니다. 입을 깨물어 소리를 참았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릴까봐 베개를 꼭 껴안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계를 볼 여유도 없이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고 미경인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번개처럼 우리를 덮쳤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고 숨 쉬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들킨다면 20년 우정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면 돼요. 강기훈이 제 입에 손가락을 살짝 대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경이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들킬 뻔했어요.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떤 짜릿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 위험을 무릅쓴 만남이 주는 스릴이 가슴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위험한 짓을 했네요. 강기훈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기훈 씨. 저도 원했어요. 저도 똑같이 원했고 위험을 알면서도 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강기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무늬가 마치 제 복잡한 심정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경이가 1층에서 자는 동안 2층에서 그녀의 남편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감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 누군가에게 원해지고 사랑받는 느낌, 그 모든 것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마른 사막에 내린 비처럼 그의 사랑은 제 메마른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 위험한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미경이에게 이런 배신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의 행복에 취하고 싶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화요일 오후, 목요일 오후, 그리고 진수가 야간 근무하는 금요일 밤에 만났습니다. 장소도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모텔이었지만 점차 강기훈의 부동산 사무실 뒷방에서 만나기도 했고 진수가 야간 근무하는 날이면 강기훈이 저희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지만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관계를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11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에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공장 주간 근무 후 저녁부터 야근이었기에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강기훈이 오후 4시쯤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고 와인을 몇 잔 마시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강기훈이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키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점차 깊어졌습니다. 블라우스의 단추가 하나씩 풀리고 옷이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링.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급히 옷을 여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미경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폰 스피커에서 미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아, 나야,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안 열면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갈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를 맞은 탓인지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마트 유니폼을 입은 채였습니다. 비켜. 미경이가 저를 힘껏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실에 강기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추가 잘못 채워진 셔츠,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 흐트러진 소파 쿠션, 바닥에 떨어진 강기훈의 넥타이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미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에서 립스틱과 지갑이 쏟아져 나왔고 동전들이 바닥을 구르며 딸랑거렸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미경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관심 없던 이유가 요즘 왜 이렇게 나를 안 찾냐고 물어봤을 때 피곤하다, 부동산 일이 바쁘다고 말하던 이유가 내 친구 때문이었구나. 미경이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렸습니다. 20년이야. 20년. 우리 아들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낸 사이잖아.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내 남편이랑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해. 미경아,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변명하지 않을게.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야? 20년 우정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너희 둘이 언제부터야? 집들이 날 그날 밤부터 시작했어.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경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새 집 보여주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초대했을 때 그때부터라고. 미경이는 웃었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6개월 동안 나만 몰랐구나, 바보처럼. 미경이가 강기훈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주저함 없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내가 매일 밤 피곤해 다리 아파라고 할 때 당신은 속으로 이 여자 만날 생각만 했던 거야. 미경이가 저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선영아, 너도 좀 맞아야겠다. 제 뺨에 뜨거운 충격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은 뺨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너가 그럴 줄 몰랐어. 넌 내 친구였잖아. 20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사이잖아. 미경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으며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뭐였어? 매일 마트에서 다리 아프게 일하고 집에 와서는 남편 비위 맞추려고 억지로 해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대체 뭐였어? 그럼 1박 2일 여행 때도 너네 둘이 만나고 있었던 거야? 미경이가 얼굴을 들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미경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미경아, 제가 뒤따라가려 했습니다.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미경이가 문 손잡이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당신하고는 이혼할 거야. 그리고 선영아,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다시는 연락하지 마. 20년 우정, 오늘로 끝이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강기훈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밤 12시에 진수가 야근 마치고 집에 왔지만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각방을 쓴 지 10년이 된 만큼 아내가 울고 있는데도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기훈이었습니다. 선영 씨,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이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네, 잘 지내세요. 문자를 지우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6개월 동안의 뜨거웠던 관계가 이렇게 차갑게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미경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경이라는 20년 친구를 잃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미경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경아,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 제발. 정말 사과하고 싶어.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토요일 2시 늘 가던 카페에서 보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1시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2시 정각, 미경이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새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선영아, 오랜만이다. 미경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무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나는 안 울어. 이미 너무 많이 울었거든. 미경이가 커피를 주문하고 제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아, 처음엔 정말 미칠 것 같았어. 너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기훈이도 복수하고 싶었어.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울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 사실 우리 결혼 생활도 많이 망가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기훈이가 매일 원하는 게 너무 부담이었거든. 우리는 서로 안 맞았던 거야. 우리 3개월 전에 협의 이혼했어. 위자료도 받았고 부동산 사무실 팔아서 재산 반 나눴어. 그 돈으로 강원도에 작은 카페 차렸어. 마트도 그만뒀고. 미경이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있었습니다. 선영아, 솔직히 말하면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 더 이상 억지로 안 해도 되니까. 선영이 네 잘못이 크긴 해. 20년 친구를 배신한 거니까.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어쩌면 내 덕분에 결심할 수 있었어. 이혼할 용기를 말이야.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아직도 생각하면 화나고 배신감도 느껴져.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돼. 미경이는 커피를 다 마시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각자 잘 살자. 나는 강원도에서 새로운 인생 시작했어. 너도 진수 씨랑 잘 지내. 그게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야. 미경이가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가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선영아, 진수 씨한테 잘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해. 멀리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건 착각이야. 진짜 행복은 가까이에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경이의 마지막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진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진수가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그동안 너무 무심했네. 앞으로는 더 신경 쓰고 당신한테 잘할게. 눈물이 났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진수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녁마다 손을 잡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한 달 후 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같은 방 쓸까? 10년 만에 같은 방, 10년 만에 같은 침대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부부관계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강요가 아닌 서로의 배려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강원도에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정미경이었습니다. 선영이에게 나는 강원도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카페도 잘 되고 있고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아. 너는 진수 씨랑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 행복해라, 선영아. 카페 주소를 보낼 테니 언젠가 시간 되면 한번 들러.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기훈과의 뜨거웠던 6개월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때 난 정말 미쳤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10년 만에 느낀 열정에 눈이 멀었던 거죠. 하지만 그 열정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것이라서 더 달콤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재로 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만남보다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새로운 사람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는 것,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강원도 여행 갈까? 미경 씨 카페 한번 가보자. 그렇게 우리는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평창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미경이네 카페는 아담하고 아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선영아. 미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에는 예전에 그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이야기,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선영아, 진수 씨랑 잘 지내고 있어? 응, 많이 좋아졌어. 이제는 진짜 부부 같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미경이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미경아, 나 알아. 또 미안하다고 하려는 거지.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솔직히.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거야. 어쩌면 너가 나한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준 거야. 다음 날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며 진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앞으로도 계속 잘 살자.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48세에 겪었던 그 일은 제 인생에서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큰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았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48살에 겪은 6개월간의 불륜, 20년 우정의 배신, 그리고 다시 찾은 일상의 소중함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기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경이를 배신했고 진수를 속였고 강기훈과 함께 금기를 넘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소나기에 정신없이 젖어들었던 것처럼 10년 만에 느낀 열정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나기는 잠깐이었고 남은 것은 진흙탕뿐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20년 친구를 잃었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밤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집 안에 있는 보석을 보지 못한 채 바깥의 유리 구슬만 쫓아다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수라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남편이 곁에 있었는데 새롭고 자극적인 것에만 눈이 멀었던 거죠.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처럼 잔잔하고 따뜻한 것이라는 걸요. 멀리 있는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강기훈과의 6개월은 촛불처럼 밝게 타올랐지만 금방 꺼졌습니다. 반면 진수와의 25년은 난로의 불씨처럼 약해 보여도 계속 타오르며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촛불에만 정신이 팔려 난로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미경이를 다시 만날 자격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하시든 비판하시든 모든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진실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멀리서 반짝이는 별보다 가까이에서 빛나는 등불이 더 소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